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이번에는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래밍을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몇 가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알고 있다. 가정이죠.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좀 전제하고 있는 것들,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우선은 이게 이제 소켓이 뭐냐를 놓고,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겠다라고 좀 뭔가 의사결정을 하셨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언어 문제를 고민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C 언어 문법을 그렇게 크게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인터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한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당연히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데, 그러니까 독하게 되새기는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셨다라고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교육 중에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은 일단 멀티스레드 환경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동기화하는 부분, 그러니까 이제 크리티컬 섹션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스레드 동기화를 하게 되는데,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플러스 하나 더,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간략히나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독하게 되새기는 C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비긴 스레드 같은 API를 썼는데, 이제 요 수업에서는 이제 create thread라는 함수를 씁니다. 그래서 이 create thread 함수를 쓸 줄을 아셔야 되는데, 얘가 생각보다 좀 매개 변수가 많아서 복잡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, 이거는 진짜 최소화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논하고 있는데 스레드가 뭔가요? 이 자체를 설명하지는 제가 않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입니다. 파일. 그러니까 파일이 출력을 여러분이 C 언어에서 이미 당연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요 파일에 대한 내용에 바이너리 파일이니 텍스트 파일이니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,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뭐가 하나 또 붙었죠? 비동기. 요거는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간략하게 어느 정도 설명은 할 텐데,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건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C 언어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이 독하게 되새기는 수준을 알고 계시면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핵심 이론 요 기초과정 수업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데, IP 주소라든지 포트 번호라든지 맥 주소라든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, MTU 이런 개념들은 이걸 지금 설명하는 데만도 7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요 수업을 하는 내내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, 예를 들어서 이거 나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이 강의를 꼭 구매해서 보셔라, 그게 아니고 제 유튜브 채널에 이 정도 설명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고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독하게 되새기는 C 프로그래밍 저는 안 봤는데요,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함수 포인터를 무조건 쓸 줄 아셔야 돼요. 무조건. 나중에 이제 콜백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IOCP 배울 거거든요. IOCP에 대해서 다룰 텐데, 요거 배울 때 콜백을 모르면, 즉 함수 포인터라는 문법을 모르면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는 안다고 전제를 해버릴 겁니다.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독하게 되새기는 정도를 아마 공부를 하셨다면, 제가 늘상 하는 얘기죠.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. 특히 이제 유저 모드, 커널 모드 말은 많이 했는데, 요 그림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저는 이제 수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, 자,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, 뭘로 이루어집니까? 예, 컴퓨터라는 기계는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. 소프트웨어는 다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뉘죠.
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. 글씨가 좀 잘리네요.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나뉘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고 저는 전제할 겁니다. 요 얘기는 이제 그 제가 만든 강의 중에는 이제 그 여기 있죠? 넓고 얕게 시리즈가 있습니다. 여기서 언급이 됐으니까 요 부분 수업을 듣고 오세요.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 부분을 듣고 오시는데 강의를 그렇다고 사실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역시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일부가.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상당수가 되어 있는데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유저 모드에서 이제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의 주체죠. 그래서 이제 그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하고 커널 모드를 나눴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, 특히 이제 요거 제가 파일이라는 말 많이 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. 강의 딴 거 들어보신 분들은. 그러니까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이 커널에 지 마음대로 진입을 못하죠. 허용을 해야만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보면 인터페이스죠. 그러니까 커널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가 파일의 형태로 생겼죠. 그런데 이 파일의 형태로 생겼는데 이 추상화시킨 그 본체가 추상화의 그 본체가 만약에 TCP/IP다. 그러면 이때 파일은 파일이라고 안 하죠. 뭐라고 그런다? 네, 소켓이라고 한다. 이게 이제 소켓에 대한 정의를 이미 했어요. 이런 수업에서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안다고 놓고 가겠다는 얘기는 뭐냐?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소켓이라는 것은 결국 그 파일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파일의 일종이다. 그러니까 얘를 파일로, 즉 소켓을 파일로 이해할 수 있고 전제를 하고 가다 보니까 이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입출력 문법은 아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그 입출력의 주체가 되죠.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파일에 대해서 오픈을 하기도 하고 생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닫기도 하겠죠. 네. 그 다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뭐 읽던지 쓰던지 실행하던지 이런 거 할 거예요. 물론 이제 이게 소켓에서는 실행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겠죠. 읽던지 쓰던지가 될 텐데 이게 소켓으로 넘어가면은 딱 하나 바뀌어요. 읽는다는 거를 읽는다라고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리드를 리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? 리시브라고 해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writ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? 네, 리시브가 아니고 이건 이제 send가 되는 거죠. 그 이름만 좀씩 바뀌고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파일 입출력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그래도 넓고 얕게 같은 요런 강의에서 언급한 거니까 한 번쯤은 듣고 오셨다라는 가정을 두고 저는 출발해 버릴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하시면은 이거 수업 진행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넓고 얕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넓고 얕게 시리즈는 정말 그 모든 수업의 기본입니다. 그래서 그건 다 안다고 치고 깊이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독하게 되새기는 정도까지 안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 소켓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네, 그러니까 이 강의를 뭐 계속 보실 건지 아니면 아직은 난 준비가 안 됐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뭐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까지 가면 좋겠고요. 여기서 입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켓이 뭐냐? 정의도 내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입출력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설계라고 하는 건 뭐까지 가겠다는 얘기냐면은 프로토콜입니다. 프로토콜 설계를 하겠다. 그러니까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설계하겠다는 거죠. 근데 이거 설계할 때 뭐 거창하게 제가 설계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대단한 걸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. 어떤 일반적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이제 일반적 형태에 해당되냐 뭐 요런 얘기 잔뜩 늘어놓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는 어떤 게임 같은 걸 개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를 언급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게임 프로토콜을 디자인하는 부분, 즉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예제를 갖고 말씀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되시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은
게임 프로토콜을 디자인할 수 있는 모체가 될 만한 뭔가를 배운다까지, 즉 게임 프로토콜을 대놓고 설계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대하시면은 조금 곤란하다.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고속의 어떤 입출력 성능, 그러니까 IOCP죠. IOCP, IO Completion Port. 윈도우에서 이제 얘가 굉장히 고성능을 내는 아키텍처 중 구조 중에 하나인데, 이거보다 조금 더 진부한 게 있죠. 리오라는 개념이 있어요. Registered IO라는 개념이 있는데,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 IOCP까지만 다룰 예정이니까 그거는 또 그것 역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그 게임 쪽에서 IOCP 이상 넘어갈 일이 글쎄요 잘 없을 것 같아요.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쨌든 다룬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이제 그 도구 중에 와이어샥을 쓸 거예요. 그래서 와이어샥이라는 도구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계신다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뒤에 다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. 우선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에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으니,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, 그리고 의사결정하시면 좋겠네요. 네,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수업 준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